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기업을 어떻게 분류할 겁니까? 자, 우리 교재에는 다 표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어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분류했을 때 분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고 다시 또 걔는 어떻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지 요것들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막 10시간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어떤 친구는 한 2시간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온다. 자, 그때의 차이는 솔직히 특별히 머리가 좋고 특별히 머리가 나쁘고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비슷해요. 다만 공부하는 요령인데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주어진 텍스트를 풀어서 쭉 외우는 친구와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키는 친구는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특히나 요 앞에 이 하나씩 들어가는 이 분류 코드, 일종의 분류 키워드, 우리 SNS 따지면 해시태그처럼 그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출제하는 선생님들은 그걸 기준으로부터 출제를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가지부터 세부적인 나뭇잎까지 이렇게 펼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구조화를 시킨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화된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기업은 규모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업종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소유와 경영, 즉 이 소유의 개념은 뭐냐면요. 자본을 출자하는 개념이에요. 출자. 자본 출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출자자와 경영자가 같은가 다른가 요거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규모에 따라서 먼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볼 건데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대기업, 나 대기업 취업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요. 자, 그러면 중견기업 뭘까요? 그 사이에 들어있네요. 자, 물론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가장 쉽게 자산총액으로 말을 한다면은 자산총액이 대기업은 한 10조 이상 정도 자산총액이 나온다 하면은 대기업 분류고요. 중견기업은 5조 이상 10조 미만 정도 자산총액이 됐다 했을 때 우리가 중견기업이래요.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우리 교재에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얘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중소기업도 있잖아요. 소기업. 작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 하는 작은 기업.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산총액 무조건 5천억 원 이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소기업은 쉽게 말해서 전체 중에서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니다. 이렇게 차라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쉽게 우리가 자산총액을 표현한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산총액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분류되진 않아요. 세부적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우선 우리가 그 수능 범위상에서는 크게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로 나온 개념 하나 있죠. 뭐 있습니까? 1인 창조기업이에요. 1인 창조기업. 자, 우리 1인 창조기업 하면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죠? 영상으로 이렇게 언제든 이렇게 스마트폰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그 무슨 투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면은 개인적으로 그거를 개인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에서 예를 들어 그거를 조회수가 얼마 이상이 된다, 몇만 이상이 된다 하면은 그에 따른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도 바로 1인 창조기업에 속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경우. 그래서 얘는 뭡니까? 딱 통틀어서 직원이 1인이에요. 내가 사업주고요. 내가 창업주고요. 내가 직원이고요. 나 혼자 다 하는. 그래서 어떻게 따진다면 전문성을 가진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이 1인 창조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그 워낙 온라인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굳이 뭐 상품을 파는 것도 내가 상점을 따로 구해서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도 내가 단독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1인 창조기업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1인 창조기업이다 하면은 조금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전문성을 같이 가미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1인 창조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업종에 따라서는 되게 쉬워요. 제조기업 뭡니까? 제조를 주로 하는 생산이 주 목적인 기업이 제조기업이에요. 자, 상기업은 뭐예요? 유통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생산이라면 얘는 뭡니까? 얘는 사다가 재판매. 쉽게 말하면 우리 이때 이 사다가를 다른 말로 하면 매입이라고 해요. 매입. 그러니까 다른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사다가 다시 소비자에게 재판매를 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상기업,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을 상기업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는 서비스 생산이죠.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걸 주로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서비스 기업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소유와 경영에 따른 거. 그래서 출자를 누가 할 거냐, 그리고 경영을 누가 할 거냐, 요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사기업은요, 말 그대로 민간 기업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얘는 민간. 우리 민간 하면은 뭐가 있었어요? 우리 민간 경제 하면 가게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이 자본을 출자하는 거죠. 민간이 자본을 출자해서 설립한 기업은 사기업이에요. 그렇다면 공기업은 뭘까요? 공기업은 정부가 자본을 출자해서 설립하고 경영하면 공기업이에요. 자, 그럼 공사 합쳤네요. 뭡니까? 민간과 그 다음에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경영을 하면 공사 합동기업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출자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일단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다시 사기업은 개인기업이냐 공동기업이냐, 즉 경영자가 하나냐 아니면 또는 경영자가 2인 이상이냐 2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래서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출자해서 내 스스로 경영해서 그에 대한 수익도 내 거, 그에 대한 손실도 내가 책임, 이게 개인기업이에요. 그래서 개인기업의 특징이다 하면 얘는 뭡니까? 바로 출자를 하는 출자자와 경영자가 서로 일치한다. 직접 내 돈 내고 차려서 내가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개인기업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작은 조그만 상점들은 다 개인기업 형태가 많죠. 자, 반면에 공동기업은 뭡니까? 2인 이상이 출자를 해요. 2인 이상이 출자도 하고 경영도 2인 이상이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동기업이다 하면은 출자자와 경영자가 딱 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공동기업은 출자자와 경영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인 이상이 어쨌든 참여해서 기업 출자와 경영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공동기업을 좀 더 알아볼게요. 자, 말 그대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그 다음에 경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냐를 가지고 우리가 그 소수 공동기업과 다수 공동기업 나눌 수 있어요. 소수 공동기업은 인적 공동기업 또는 얘를 인적 회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다수 공동기업은 물적 공동기업 또는 얘는 물적 회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본적으로 결합된 회사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다시 소수 공동기업은 한명, 합자, 유한 책임, 익명조합, 민법상의 조합을 분류가 되고요. 다수 공동기업의 대표적으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이렇게 분류가 돼요. 자, 이 그림은 지금 이번 교재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까지는 우리 교재에 이렇게 소수 공동기업, 다수 공동기업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없을 거예요. 없는데 혹시 이 그림이 필요한 친구들은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캡처 떠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년도 그 강의 자료에 보시면 핵심 요약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묶여진 애들이 있어요. 한명, 합자, 유한 책임, 주식회사. 얘네들 뭐라고 하냐? 우리 얘네들은 회사 형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파랑으로 보이시죠? 익명조합, 민법상의 조합, 협동조합은 조합. 말 그대로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면 이번 교재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회사 형태의 기업과 조합 형태의 기업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같이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 회사 형태와 그 다음에 조합 형태의 기업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